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인천공항 로비. 린서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쥐어져 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문 채 등을 돌린다. 린서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가족을 버리고 그런 삶을 선택하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린서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사과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가방 끈을 고쳐매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한다. 비행기 이륙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울릴 때 린서는 창밖으로 쓰러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생각한다. 여행이 나를 구할 거야? 아니, 내가 나를 구할 거야? 린서는 28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IT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삶. 하지만 그 삶 속에 숨겨진 비밀은 그녀의 성 정체성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느껴온 그 감정, 여자에 대한 끌림.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건 가족의 기대와 맞지 않는 죄악처럼 여겨졌다. 어머니는 항상 빨리 남자친구 사귀고 결혼해야지라고 잔소리를 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을 펼쳤다. 린서는 그 압박 속에서 자신을 숨겼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가벼운 키스조차 죄책감으로 물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만난 리뉴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리뉴는 26살, 제주도 출신의 자유로운 영혼.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항상 밝은 미소와 제주 사투리를 섞어 말하는 그녀는 린서의 눈에 들어왔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쏟아진 라떼를 닦아주며 리뉴가 웃었다. 언니, 조심하세요. 제주도에선 이런 실수로 인연이 생기던데. 그 말에 린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부터 둘은 점심시간에 자주 마주쳤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리뉴의 이야기 속 제주도는 린서에게 꿈같은 세계였다. 제주에선 바람이 모든 걸 씻어주어요. 바다 앞에 서면 뭐든 용서받는 기분이 들죠. 리뉴는 어릴 적부터 제주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상경의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다. 그녀 역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었다.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한다고 하시지만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리뉴의 눈빛에 린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들은 퇴근 후 홍대 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느꼈다. 한국의 반문화, 네온사인 아래서 피어나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가을 저녁, 남산타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둘, 단풍이 물든 서울 야경이 펼쳐질 때 리뉴가 린서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연니한테 끌려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린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그 키스는 부드럽고 떨림이 컸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그들만의 것이었다. 그 후로 둘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에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바닷가 펜션에서 시간을 보냈다. 리뉴의 고향에서 느껴지는 바다 냄새, 검은 현무암 위에 앉아 미래를 꿈꾸는 시간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린서의 어머니가 우연히 린서의 핸드폰을 보고 사진 속 두 여자의 손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린서, 너 미쳤어. 어머니의 외침은 집안을 뒤덮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가족 모임은 지옥이 되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살아. 어머니의 눈물과 고함 속에서 린서는 무너졌다. 그녀는 사과했다. 미안해요, 엄마. 고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고칠 게 아니었다. 리뉴와의 사랑은 그녀의 일부였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어머니는 상담소를 추천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했다. 린서는 직장에서조차 피곤해 보였고
린유는 걱정하며 안아주었다. 언니, 우리 함께 도망칠까요? 제주로 가요. 그 말에 린서는 흔들렸다. 여행. 그것이 해방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쌌다. 가자, 유야. 가족보다 너를 선택하게 하지만 공항에서 가족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고 그건 이별이었다. 어머니의 등을 보며 린서는 울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더 이상 사과하지 마, 이게 나야?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의 그것과 달랐다. 짭짤하고 자유로웠다. 린서와 린유는 성산일출봉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그리고 서로의 온기. 린유가 제주 사투리로 속삭였다. 언니,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우리만의 삶. 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로맨틱한 꿈 같았다.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귤을 사 먹고 오름을 오르며 손을 잡고 웃었다. 한국의 전통, 제주의 신화가 그들의 사랑을 감싸는 듯했다. 할망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먹는 흑돼지 구이, 그 맛에 린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유야, 이게 진짜 행복인가 봐. 하지만 제주의 평화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린서의 가족으로부터 온 메시지들은 끊이지 않았다. 린서야, 돌아와.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 어머니의 문자는 매일 새벽에 도착했다. 린서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문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얽매인 삶. 그녀는 린유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 가족을 버린 내가? 괴물처럼 느껴져. 린유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언니. 사랑을 선택한 거잖아. 그게 제일 용감한 일이야. 둘은 제주를 넘어 여행을 이어갔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 경주의 불국사 사찰. 각 장소에서 그들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다. 부산에서 먹는 밀면 한 그릇, 비가 내리는 밤에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경주에서는 고구려 유적 앞에서 키스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린유의 말에 린서는 웃었다. 하지만 여행 중 작은 갈등이 싹텄다. 린유는 자유분방했다. 현지인들과 어울려 춤추고 밤늦게 돌아오곤 했다. 유야, 나 혼자 두지 마. 불안해. 린서의 불만에 린유는 사과했다. 미안, 언니. 나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서울로 돌아온 건 겨울이었다. 둘은 작은 원룸을 빌려 살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에 명동 거리를 걷고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린서는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찾았고 린유는 카페 알바를 했다. 한국의 취업시장, 여성으로서의 차별, 게다가 LGBT로서의 숨겨진 두려움. 이웃의 시선, 그 두 여자가 왜 같이 사냐는 속삭임. 린서는 다시 무너질 뻔했다. 유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린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언니. 우리는 사랑해. 그게 다야?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봄이 오자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린유가 반지를 꺼냈다. 언니,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린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국의 봄바람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시험받았다. 린서의 여동생이 서울로 찾아왔다. 언니, 엄마가 아파. 돌아가 봐의 동생의 말에 린서는 갈등했다. 가족의 부름, 사랑의 선택 사이에서. 여동생과의 대화는 길었다. 언니, 그 사람. 여자잖아. 우리 가족이 왜 그래? 동생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린서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 삶이야. 사랑이잖아.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그날 밤
린서는 리뉴를 안고 울었다. 내가 가족을 잃었어. 하지만 너를 얻었어. 리뉴는 속삭였다. 그럼 나랑 같이 새 가족을 만들자. 제주의 추억, 서울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다. 여름이 다가오자 둘은 다시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엔 강원도의 속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린서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갑자기 온 전화. 어머니의 목소리. 린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추석 무렵이었다. 린서는 서울로 급히 올라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에 섰다. 가족의 시선이 따가웠다. 사촌 누나가 속삭였다. 린서가 왜 혼자 왔어? 그 여자친구는, 어머니는 린서를 피했다. 장례식장 안, 향냄새와 울음소리 속에서 린서는 무너졌다. 아빠, 미안해. 내가 원인이었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한강에서 낚시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아버지는 항상 린서야,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빈 껍데기였다. 리뉴는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언니, 내가 가면 더 복잡해질 거야. 그녀의 말은 맞았지만 린서는 외로웠다. 장례가 끝난 후 어머니가 린서를 불렀다. 린서야, 이제 그만해. 아버지가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어.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에 린서의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 나도 아파. 하지만 이게 나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사랑. 그건 병이야. 우리 집안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한국의 전통 가족, 조상 앞에서 기상한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다. 린서는 장례식장에서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명동의 번화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듯 했다. 핸드폰에 리뉴의 메시지. 언니, 강해져. 나 기다리게. 그 문자가 그녀를 일으켰다. 린서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창밖구름을 보며 울었다. 아빠, 용서해. 하지만 나도 용서받아야 해. 제주에 도착한 린서는 리뉴의 품에 안겼다. 유야, 나 위 버림받았어. 완전히 이 리뉴는 그녀를 달래며 제주의 바다로 데려갔다. 성산포구의 파도 소리, 그 앞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리뉴의 과거도 드러났다. 나도 가족한테 쫓겨났어. 제주에서 서울로 왔을 때 엄마가 지상한 애라고 했거든. 그 공통의 상처가 그들을 더 가까이 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싹텄다. 린서는 가족과의 화해를 꿈꿨고 리뉴는 과거를 끊어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둘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 린서의 디자인으로 꾸민 공간. 손님들은 제주의 관광객들, 그중 LGBT 커뮤니티도 찾아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여기 안전해라고 속삭였다. 한국의 LGBT 운동, 조용하지만 점점 커지는 목소리. 린서는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며 치유되었다. 리뉴는 커피를 내리며 웃었다. 언니, 봐, 우리 3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갑작스러운 방문. 린서, 내 동생이 결혼해. 내가 축하해주러 와. 그 말 뒤에 숨겨진 건 용서의 제안이었다. 그 여자랑 헤어지면 가족으로 받아줄게. 린서의 세상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눈빛, 그 안에 담긴 한국 어머니의 절박함. 자식의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는 정상성. 린서는 망설였다. 엄마, 나도 행복해. 이게 내 선택이야.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내가 후회할 거야? 그날 밤, 린서와 리뉴는 다퉜다. 유야, 가족이 날 부르는데 왜 막아? 리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그들은 너를 바꾸려 해. 나처럼 버릴 거야. 오해가 쌓였다. 리뉴의 질투,
과거 연인에 대한 이야기. 언니가 가족 생각만 하면 나 혼자 되는 기분이야. 린서는 소리쳤다. 너도 이해 안 해. 나도 아파. 겨울이 왔다. 제주의 눈보라 속 카페는 문을 닫았다. 린서는 혼자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후회인가? 하지만 리뉴의 편지 한 장. 언니, 미안해. 나도 두려웠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편지가 화해의 달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제주의 해돋이 성산일출봉에서 둘은 다시 손을 잡았다. 유야, 올해는 우리만의 해로 만들자. 린서의 다짐에 리뉴는 미소 지었다.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늘었다. 한국의 관광 붐, 제주의 매력 속에서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외부의 폭풍이 다가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 제주 카페 주인, 레즈비언 커플. 이상한 곳 피하세요. 소문이 퍼졌다. 보수적인 단체의 항의, 지역 주민들의 시선.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편견이 고개를 들었다. 린서는 공포에 떨었다. 유야, 카페를 접을까? 리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숨지 말자. 둘은 LGBT 단체에 연락해 도움을 받았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한 경험처럼 제주에서도 작은 모임을 열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손님 중 젊은 커플들이 모여들었다. 그 모임에서 린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을 잃었지만 사랑을 얻었어요. 후회 없어요.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린서는 강해졌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리뉴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은, 리뉴의 대학 시절 연인. 유야, 나 아직 너 사랑해. 그 언니랑 왜? 지은의 등장에 리뉴는 동요했다. 지은아, 그건 끝났어. 하지만 밤에 몰래 만난 대화, 옛 추억. 린서는 우연히 목격했다. 카페 뒤편, 둘의 포옹. 유야. 왜? 린서의 외침에 리뉴는 당황했다. 언니, 오해야. 그냥 친구로. 신뢰가 깨졌다. 린서는 짐을 챙겨 서울로 도망쳤다. 너도 날 배신했어. 가족처럼 비행기에서 그녀는 울었다. 서울의 겨울, 차가운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린서, 돌아와. 이제 용서할게. 하지만 그 용서는 조건부였다. 그만두고 남자 만나. 린서는 거부했다. 엄마, 나 변하지 않아. 리뉴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제주에서 서울로 눈 내리는 거리를 달려온 그녀. 언니, 제발. 지은은 그냥 과거야. 나만 봐. 한강 다리 위, 둘은 마주쳤다. 유야, 난 지쳤어. 배신의 맛이 너무 쓰네. 리뉴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너 잃을까 봐. 눈물이 섞인 키스. 그건 용서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봄바람이 불자 둘은 다시 제주로 갔다.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새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온라인으로 LGBT 여행 가이드북 만들자. 린서의 아이디어에 리뉴가 동의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 변화의 물결. 그들은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손을 잡고 행진. 우리는 여기 있어. 그 외침이 린서의 가슴을 채웠다. 그러나 최대의 고비가 왔다. 어머니의 병, 암 진단. 린서야, 마지막으로 봐줘.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는 약해진 손을 내밀었다. 린서는 리뉴와 함께 갔다. 엄마, 이 사람이 내 사랑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린서.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내 행복을 몰랐어. 그 순간 화해의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리뉴의 손을 잡았다. 잘 부탁해, 유야.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린서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간호했다. 엄마, 이제 이해해줘.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린서야. 내가 웃는 게 제일이야. 한국의 가족, 그 뿌리 깊은 유대가 마침내 용서를 가져왔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 여행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속삭였다. 장례 후 린서는 자유로웠다. 슬픔 속에 피어난 해방. 리뉴와 린서는 제주로 돌아왔다. 카페는 재개장했고 새 이름 무지개 바다.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았다. 언니들 덕에 용기 얻었어요. 젊은 커플들의 고백. 한국 사회의 변화, LGBT 권리 운동의 열매. 둘은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제주의 숨겨진 명소,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로맨틱 루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여름, 둘은 제주 바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과 가족, 동생이 왔다. 이증인. 하얀 드레스, 파도 소리 속 서약. 유야, 영원히 함께. 언니, 사랑해. 키스할 때 제주의 태양이 빛났다. 린서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다.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새 가족을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둘은 아이를 입양했다. 한국의 입양 시스템, LGBT 커플의 도전 속에서도 성공. 작은 소녀, 혜린. 그녀를 안고 바다를 보며 린서는 생각했다. 이게 나의 선택. 후회 없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삶. 제주의 바람처럼 자유롭다. 노을 진 성산 일출봉. 린서와 리뉴, 혜린이 손잡고 서 있다. 엄마들, 행복해. 아이의 물음에 둘은 웃었다. 응, 아주.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산천처럼 영원했다. 버림받았지만 다시 태어났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자부심,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삶.